좀 맨날 있죠. 금요일 빼고. 금요일은 세로가 있어요. 선생님, 네. 저희 이제 슬슬 식당을 정해야죠. 좋아요. 제일 중요하지. 그럼. 선생님, 저희 그 뭐였지? 선생님이 생기부를 생기부가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해서 그럼 맞아. 제가 뽑아서 그냥 선생님한테 드려도 돼요? 뽑아서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게 안 뽑힐 수도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뽑아주신다고. 오, 국영실 가서. 오케이, 좋아. 너무 좋아. 열람이 선생님이 수학해야 연락하는데 제가 해본 적 없어요. 내 생기부 뜯어본 적 없어요. 우리 한채민이랑 내가 걔는 할 수 있을 거 있는 거 보잖아. 카톡에서 알려받아서 선생님이랑 내가 모르는 그 기법 때 컨설팅 뭐든 좋아. 어떻게든 내가 볼 수만 있게 해줘. 지금 보내드려. 어떻게 보내? 카톡에서 발급하더라고. 뭐 카톡에서 말고 미대? 네. 선생님도 될 거예요? 나도? 그니까 100%도 된다고? 지금 그거 그만하고. 어디야? 알았어. 응. 혹시 교재 없는 예쁜이?
분명 안 했는데? 그거 무슨 말이야? 너네 주민등록번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내요? 오늘 미분 활용 끝낼 거예요. 오늘 미분 활용 끝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요, 진도 혼자 나가야 돼요. 중요한 거 나가야 돼요.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요, 그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쉬는 자, 그걸 저희가 알아서 하니까 잠시 마시고. 네, 오늘은요, 미분 활용. 부등식에서 활용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속도와 속도 활용하고 나면은 미분 활용 끝날 거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형 35번까지 하셨을 거고요. 오늘 이제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근데 부등식 활용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일단 4차 함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3차 함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3차 함수는 교재 없어? 일단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잠깐 가져오고 있어. 3차 함수는 보통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이렇게 주어지죠. 3차 함수 그래프 그리시면요. 이런 W자 모양일 수도 있고요. 가다가 내려오는 함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서 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약간 이런 2차 함수 모양인 애들도 있더라. 이게 바로 4차 함수 그래프의 기록이었었고,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경우였어.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는요, m자거나 올라가다가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위로 오르긴 함수거나 이게 이제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들이었었는데 4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보통 뭘 물어볼 거냐면요. 어떤 fx라는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언제야? 이런 걸 물어볼 거야. 그럼 이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의 뜻은요. 이 fx가 있는데 근데 어떤 걸 줄 거냐면 범위를 주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할 거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라고 조건을 줄 거거든. 이건 또 책 없는 예쁘니까 근데 일단 설명 먼저 할게. 그럼 fx가 0보다 커나 같다는데 근데 모든 실수라는 건 하나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아이디어라서요. 어떤 아이디어가 될 거냐면 4차 함수 중에서 제일 작은 최소값이다라는 거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거거든. 이 최소값이 0보다 그러니까 0이다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뭐가 될 거니까요. x축이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잖아. 그래서 4차 함수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말의 뜻은요. 이 4차 함수의 가장 작은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당연히 나머지 애들도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당연히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4차 함수들에서는요. 0보다 크게 되게 하는 값이 누가 있을 거나 보통 최소값 아니면 극소값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건데 그 극소값이나 최소값이 0보다만 크면 나머지 애들도 0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이 뭐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줘야 된다. 근데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은 보통 뭐일 거기 때문에요. 극소값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극대나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이 함수를 또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미분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이 활용은 기본적으로 미분을 해서 0이 되게 하는 극대나 극소를 찾아야 돼라는 걸로 시작을 할 건데 왜 미분을 해야 되는가를 보시면요.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뭐를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을 건데 그 모양 중에서 제일 작은 게 0보다 커 나머지도 0보다 크다.
그다음 또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다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4차함수에서는요. 이 fx가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4차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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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가지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게 될 건데요. 0이다라는 거 말 그대로 x축이 어떻다는 소리인 거야? 더 위쪽 편에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요. 0보다 지금 말 그대로 뭐가요? x축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4차함수 입장에서는 가장 어떤 값이요? 제일 큰 값. 제일 큰 게 0보다 작으면 나머지 당연히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을 거고 마찬가지죠. 제일 큰 값인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도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될 거고 그래서 이 4차함수의 누구를 구하세요로 바뀌는 거다. 최대값을 구해줄래? 라는 걸로 바뀌는데 4차함수의 최대값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극대값하고 똑같게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대나 극수를 구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다시 뭐를 하는 거라고요? 미분을 해서 0이 되게 하는 값, 즉 극대나 극수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 바로 부등식에서의 활용 아이디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4차함수, 그래서 4차함수 얘들아 뭐로 시작할 거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걸 만족하는 정수 a가 뭐니라는 걸 묻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유형 36번이 될 건데요. 유형 36번 잠깐 풀고 있어봐. 책 없는 친구들 갖다 줄게요. 하셨어요. 네, 다녀오세요.
근데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죠. 그럼 4차 부등식은 4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네 4개 중에 하나의 모양이 나올 거란 소리인 거야. 그럼 일단은 먼저 뭐를 구하자? 이 함수의 가장 극값, 최소값을 구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최소가 뭐가 될 거기 때문에 극소값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쟤를 뭘 해줘야 된다는 거야? 미분을 해줘야 된다. 근데 내가 왜 미분을 하는지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 미분한다고? 최소를 구하고 싶어.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면 나머지도 0보다 클 수밖에 없을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최소값이 무슨 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극소값이 최소값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극소를 보자라는 거야. 그럼 그때 극소라는 건 결국엔 뭐더라? 얘를 미분해서 0되게 하는 애들이었더라고.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을 fx다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미분을 해주자. 그럼 미분하게 되면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미분해서 0되게 한 x를 우리는 바로 극대나 극소의 후보가 될 거고 4로 묶어주시면 x 세제곱 빼기 1이라서 x 마이너스 1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인데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만 1이라는 근 딱 하나만 갖는 건 거야. 그럼 얘들아 얘는 이제 미분된 함수를 보시면요. 1일 때만 되는데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바로 미분된 함수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찍고 플러스로 바뀌는 그래프라서요. 아,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기는 거다? 1 되기 전까지 감소하다가 1 찍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fx 그래프겠구나. 즉 어떤 모양일 거라는 거라고. 이 네 번째 모양처럼 2차 함수는 약간 찌그러진 2차 함수 모양처럼 나오는 그래프였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디에서 가장 최소를 가질 거예요? 1 넣었을 때가 제일 높이가 낮죠. 그래서 얘가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거라서요. f랑 함수한테 누구를 집어넣으시면 된다고요? 1을 집어넣어 주시면요. 무슨 값은 항상 원래 y값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었더니요. 1 빼기 4 빼기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9가 될 건데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보여주면 해결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들아 이제 정리할게요. 그럼 너는 마3에다가 9니까 6이고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 주어질 거고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하고 마3 될 거고 그럼 a 플러스 2하나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내가 찾는 a라는 친구는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가능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정수의 개수니까 y부터 3까지 6개 있겠구나 찾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문제 답입니다. 요게 바로 몇 차일 때다? 4차식이 주어졌을 때는 보통 4차 함수 그래프는 뭐가 될 거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거나 제일 큰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를 보여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그럼 4차 함수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럼 4차 함수가 아니면 뭐가 나올 거야? 3차 함수가 나올 건데 이제 우리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도 잠깐 기억해 볼게요. 방금 그렸던 애들이 4차 함수 그래프라면 이제는 3차 함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3차 함수 그래프 최고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요. 이렇게 생기거나 찍고 올라가거나 그냥만 올라가거나 혹은 최고차이 개수가 음수이면요. 이렇게 생기거나 찍고 내려오거나 그냥 내려오거나 이런 애들이 바로 3차 함수 그래프거든. 근데 3차 함수 그래프는요. 끝없이 올라가거나 끝없이 내려오는 부분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돼? 끝없이 올라가거나 끝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방금 풀었었던 4차 함수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는 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해돼? 왜냐면 모든이라는 건 단 하나의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얘는 모든 실수에서 0보다 더 커? 근데 얘는 이렇게 내려오는 끝없이 내려오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끝없이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항상 3차식인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뭘 줄 거냐면요. 구간, 즉 어떤 범위를 줄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3차 함수를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딱 어디만 보면 되는 거다?
구간, 이 범위 안에서 뭐 확인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여러분한테 어디서부터요? 여기가 만약 1부터 3까지 얘들아 1부터 3까지에서 가장 이 함수가 fx가 0보다 커나 같은 거 보여줄래? 이렇게 물어보면 다 보지 말고 딱 1부터 3까지만 봤을 때 제일 작은 1 넣었을 때 값이 누구보다 크면 되는 거다. 얘만 0보다 크면 된다는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그러면 이 3차 함수에서 구간이나 범위를 주어줬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 구간 안에 극대나 극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처럼 1부터 3이다 하면 여기는 사실 극대나 극소가 없었잖아. 그래서 그냥 뭐였어? 앞에 있는 애가 제일 작은 애, 뒤에 있는 애가 제일 컸었는데 만약에 똑같이 함수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한테요. 여기가 얘들아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뭐 2까지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대 너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줘.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 극대가 있기 때문에 극대 값이 제일 클 수도 있고 혹은 나머지 값이 더 클 수도 혹은 더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 이제 뭐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 3차 함수도 결국에 뭐가 되니까 결국에 이거는 또다시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범위가 주어진 3차 함수의 부등식 영역이 바로 유형 37번이거든요. 유형 3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또 시간 잠깐 띄우니까. 오늘 속도까지 끝낼 거거든. 오늘 이거 끝낼 생각. 그리고 수요일 날에 드디어 적분 들어갈 생각. 파이팅. 37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50분. 얘는 보시면 뭘 줬냐면 범위를 줬죠. 근데 1부터 3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다? 다 보지 말고 딱 x가 그냥 1부터 3까지만 보면 돼 이 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몇 함수를 줬더라고요? 3차 함수를 줬으니까 얘들아 이 함수 이름도 우리는 fx다라고 이름을 붙일게. 이 3차 함수가 1하고 3 사이에서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걔가 0보다 제일 크거나 같다라는 말의 뜻은 그럼 1하고 3 사이에서 제일 작은 애가 0보다만 크면 나머지도 다 0보다 클 거라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뭐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가 되게 하는 게 뭔지를 찾기 위해서 결국에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그래프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다시 뭐를 해줘야 된다는 소린 거야? 미분을 해야 된다는 소린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fx 또다시 미분하세요. 미분할게요. 그럼 너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미분했을 때 누가 되게 하는가?
0이 되게 하는 거 우리는 극대 극소다라고 부르죠. x로 묶으시면 x 빼기 4가 0이 될 거고요. x는 0 또는 4다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아래로 굴러긴 이차 함수가 되고 0 대견 x가 0 또는 4였었죠. 근데 미분된 함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만 보시면 되고요. 0 되기 전까지 증가했다가 0 찍고 감소했다가 4 찍고 증가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바로 내가 찾는 fx가 이게 0이고 여기가 4구나라는 것까지가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요. 여기까지 됐어? 이제 요 아이디어이랑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면 돼요. 1부터 3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니까 1은 그럼 어디 있을 거고요. 3은 요 앞쪽 편에 있을 거고요. 3은요 여기쯤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범위는 딱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봐주면 되는 거다. 아 내가 봐야 되는 그래프는 딱 이만큼만 보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그럼 이 함수에서 가장 어떤 애가요? 제일 작은 애가 0보다만 크면 나머지도 다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0보다 0 제일 작은 애는 언제 생길 거야? x한테 3 넣었을 때 값인 거잖아. 그래서 삼성이랑 값은 뭐에다가 넣는 거라고요? 원래 함수에다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한테 3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됩니다. 3분의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a 계산한 게 바로 3 넣었을 때 값인데 걔가 어떻다라는 것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누구 값을 구해주세요가 a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방식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는 9 빼기 8, 18 넘어가면서 a라는 친구는 9보다 크거나 같나요? 그래서 a의 최소값은 9가 최종 정답이겠구나 찾으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 요게 바로 부등식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부등식 마지막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엔 4차 함수를 물어볼 때도 있고 3차 함수를 물어볼 때도 있었고 이번엔 뭘 물어볼 거라고요? 함수를 두 개가 등장할 거예요. 이제 부등식에서 마지막 유형인데요. fx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 gx라는 함수도 있을 건데 뭘 물어보냐면 fx가 얘들아 gx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걸 줄 거야. 얘는 물론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범위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근데 얘들아 fx랑 gx처럼 이렇게 함수가 두 개를 비교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를 넘겨버려요. 하나를 이동시켜버리면 fx 빼기 gx 했어. 그럼 얘가 또 새로운 어떤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치? 그럼 얘를 새로운 함수에 뭐 h다라고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이 h라는 함수가 어떻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다. 또 0보다 크거나 같은다. 이것만 보이면 된다고. 그럼 결국에는 방금 했었던 문제의 뭐랑 똑같아집니다. 4차 함수 시리즈나 3차 함수 시리즈나 4차면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3차면 무조건 누구는 있을 거고요. 범위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앞에 했었던 걸로 똑같이 갖고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 바로 유형 38번이 될 거거든.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고 유형 38번 표시는 잠깐 드려볼게요.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확통할까? (11월) 들어가면서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벌써 11월이래. 올해가 한 달 남았어. 빨리 나 구남친과의 재회를 했어. 네? 구남친과의 재회. 전 남친한테 되게 오래전에 사귀었었거든. 근데 진짜 신기하게 동탄역에서 만났다.
인사했어요. 인사하고 같이 술 먹었어. 그리고 연락처 물어봤어 서로. 언제 사귀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그래갖고 계산해봤거든. 대체 우리가 언제 만났었었나 했는데 12년 전에 만났었어. 12년 전에 만났다가 헤어졌어. 그냥 한 1년 반? 1년 반 사귀고 헤어졌는데 걔가 그리고서 한 5년 전에 한 번 연락이 왔었었어. 근데 그냥 씹었었거든. 근데 이번에 언제였지?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수업 끝나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집 가서 밥을 해먹을까 하다가 다 귀찮아서 오늘 나가서 사 먹어야겠다. 그래서 동산역으로 갔거든. 나 혼자 이렇게 동산역 가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찾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어디선가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돌렸더니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학부모님인가? 인사할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이러다가 근데 갑자기 그쪽에서 초로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학부모님 아니다. 근데 동산에 아는 사람 없는데 하고 봤는데 그분인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하게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 그래서 걔도 원래는 여기 이 동네 안 산대. 수원 사는데 오늘 친구 생일이라서 같이 삼겹살을 먹고 자기는 내일 출근을 좀 일찍 해야 돼서 먼저 나갈게 하고 나가면서 가게 문을 이렇게 여는 순간에 내가 거기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그래서 만난 거. 그래서 같이 나 밥 먹어야 되니까 옆에서 같이 밥 먹어줘 하고서 밥 먹고 얘기하면서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래서 조금 전에 퇴근했다고 가지고 왔어.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몇 군데 한 번 나중에 가보자. 진짜 인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쁜 이들, 안전이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또다시 깨달았지. 자, 이어 38번 봐보도록 할게요. 38번 보시면 봤더니 뭐냐면 fx라는 함수 하나 줬고요. gx라는 함수도 하나를 줬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걸 성립하게 하는 a값 구해줘라는 걸 묻는 문제인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나오면 gx를 넘기면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fx에서 gx를 뺄 거예요. 뺀 함수 볼게요. 그럼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0b fx고 gx 뺄게 빼기 3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a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들아 fx 빼기 gx라는 이 새로운 함수 이름도 붙여줄게요. 널 h다 라는 걸로 이름을 붙인다면요. 자 함수식 볼게요. x 4차전 3차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1차 사라지고 더하기 20 플러스 a가 될 건데 이 h라는 함수가 어떻다라는 것만 보이면 된다고요.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그럼 이거 다시 몇 번 문제로 바뀌어요? 요양 36번하고 똑같은 걸로 바뀌죠? 4차 함수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또다시 뭐 해주는 거다? 또다시 미분하자라고. 왜? 그때 극소 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미분했더니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미분에서 이제 0 되게 하는 x를 구하자라는 거죠. 4x 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럼 x 빼기 3 될 거니까요. 0 되게 하는 x가 0 하나, 3 하나가 있을 건데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일 때, 3일 때가 있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3은 뚫고 갔고 0은 통과했어. 이게 무슨 함수인 거야 얘들아? 미분된 함수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미분된 함수는 항상 누구만 보는 거다?
부호만 확인을 해주자라는 거기 때문에요. 아, 제가 0 되기 전까지 마이너스 0 찍고 또 마이너스 3 찍고 플러스가 되는구나.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길 거다? 0 되기 전까지 감소하다가 0 찍고 또 다시 감소하다가 3 찍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hx라는 함수고요. 당연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거라서 이 함수가 언제 가요? 3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제일 낮죠. 그쵸?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뭐 해주면 된다라고요? h라는 함수한테 3을 집어넣었더니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거를 찾으라는 소리인 거예요.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h라는 함수가 뭐였으니까요. 얘가 h라는 함수였었죠, 여러분들아. 여기다가 이제 누구 넣을 거예요? 3 넣을게요. 그럼 3 대입했더니 3의 4제곱 81 되나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의 세제곱 27인가요? 20 더하기 a 했더니 걔가 누구보다?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있어? 그럼 이제 얼마냐? 81, 20, 100이 4, 27 하니까 7? a 7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a의 최소값은 얼마나야? 아, 7이겠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이런 논리가 공식입니다. 까지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부동식 활용 끝이야. 괜찮지? 네.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미분 활용 마지막 딱 하나 남거든. 속도랑 가속도에서 활용 시리즈 하나가 남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 시리즈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 속도 가속도 유형 45번까지 자, 속도가 또 설명 하나만 하고서 문제 하나만 풀고 쉬었다 갈게요. 우리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분 활용 주제거든요. 속도, 가속도, 그리고 속력까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속도가 뭐고 가속도가 뭐고 속력이 뭐니라는 걸 줄 거야. 얘는 사실 뭐 물리나 과학 이런 데서도 배우실 거긴 하는데요. 그냥 수투 범위에서 나오는 속도가 뭔지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 속도라는 건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면 이렇게 약속할게. 속도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이게 속도의 정의예요. 속도의 정의가 뭐라고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야.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시간, 타임, t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미지수가 t라는 미지수가 등장을 할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누구를요? 위치는 문제에서 줄 겁니다.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게 뭐였어? 미분이었었던 거 기억나? 미분의 정의가 바로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여러분한테 어떤 식을 줄 거냐면 위치식은 문제에서 줄 거야. 그럼 이제 얘들아 그 위치를 뭐 하면요? 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다? 속도까지. 다시요. 위치를 미분한 건 뭐가 되는 거라고? 속도다.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위치 미분하면 근데 누구에 대해서? t,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근데 t, 시간이라는 건 0보다 무조건 어때야 될까?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인 t는 전부 다 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0이 되게 하는 애도 버리시면 돼요. 왜냐면 출발하기 전 상태인 거니까. 그럼 얘들아. 근데 이 속도를 나중에는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할 때 뭐냐면요. VT, 벡터라고 부르거든. 벡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벡터는 뭐냐면요. 사실 이런 느낌이야. 약간 당구? 치나? 힘과 크기, 방향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도 안 하잖아. 아씨 얘를 들을 게 없네. 곧 있으면 운전할 거니까 운전하고 잡아. 운전되더라. 앞으로도 약간 보면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지. 뭐 있어? 방향이 있는 거야. 이해돼? 근데 또 앞으로 갈 때 시속 100으로 가도 되고 30의 속도로 가도 되죠. 뭐도 있는 거다? 크기도 있는 거야. 이게 속도야. 그래서 속도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도 괜찮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속도는 항상 양수만 나올 수도 있고 음수만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좀 TMI 하면 그 속도에서 양수 크기만 의미하는 걸 물리에서 맞아요 스칼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딱 뭐만 위치 나왔어. 미분의 그럼 걔 뭐다? 속도다. 대신에 속도는 뭐일 수도 있다고요?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여도 상관없다야. 이해되지? 그럼 얘들아 가속도가 바로 뭐냐면 엑셀이에요. 자동차에서 엑셀 밟아 브레이크 밟을 때 그 엑셀이랑 똑같아요. 가속도라고 부를 거고요. 가속도의 수학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시간에 따른 이번엔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단어 안에 사실 가속도가 뭔지가 다 나온 거야. 이번에 가속도는 또 누구에 대해서요? 시간 t에 대해서. 누구를? 속도를. 변화율 뭐라고? 미분. 그래서 얘들아 무슨 말이다? 다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였어? 속도였죠. 그럼 얘들아 이번에 이 속도를 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적분의 이거의 반대거든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하셔야 되는 건 딱 그럼 다시요. 아까 전에 속도 벡터는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근데 그러면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력자가 힘력자야. 한자거든. 무슨 말이냐면 속도는 양수 그러니까 크기도 있고 힘도 있는데 속도에서 딱 어떤 것만 힘, 크기만 의미하는 거. 그래서 속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속도한테 절대값 씌운 게 바로 속력입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하세요 하면 무조건 무슨 취급하셔야 되는 거고요. 양수 취급하시면 되고요. 속도를 구하세요 하면 걔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야. 양수, 음수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 위치에서 설명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이런 운동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속도 관련된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등장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어떤 거랑 어떤 게 등장할 거냐면요. 상하 운동이 등장을 할 거고요. 또 위아래 운동이 등장을 할 거고 어머 어서오세요. 좌우 운동이 등장할 거예요. 오른쪽 왼쪽 등장할 거야. 그러면 상하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먼저 드릴게. 상하 운동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시가 물건 던지기예요. 어디로? 위로. 얘들아 공을 하늘로 이렇게 던진다고 하는 생각을 해봐봐. 공을 이렇게 던졌어. 던지면 어떻게 돼? 뚫고 못 올라가죠.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바로 상하 운동이에요. 그럼 상하 운동에서 위치라는 건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걸까? 높낮이, 높이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상하 운동에서의 위치라는 건 뭐를 뜻하는 거다? 높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뭐를 물어볼 거냐면요. 첫 번째, 위치가 0인 경우랑 속도가 0인 거 딱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얘들아, 높낮이 위로 던졌어. 올라가다가 내려왔죠. 근데 위치가 0이다라는 거를 좀 있어 보이게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을 할 거냐면요. 물체가 땅에, 다른 말로 지면이라고 하죠. 땅에 떨어진다 라는 워딩을 쓸 거예요. 어떤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 속도가 뭐야? 어떤 물체가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은 얼마일까?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높이가 빵인 거잖아. 그래서 땅에 떨어진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위치식 줬겠죠. 그 위치식이 누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그때 시간 구해줘 이 말인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또 이번엔 속도가 0인 걸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속도는 뭐라고요? 위치를 미분하는 게 속도죠. 변화율인 거야. 얘들아 봐봐. 물건 던졌어. 올라가다가 찍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이 올라가는 이 순간에서는 이 기울기가 속도인 거잖아. 결국에 미분이니까.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 근데 얘들아 언제 그럼 속도가 0이 될까? 맨 높은데. 그치.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 아주 잠깐이지만 뭐 하는 거야? 멈춰지는 거죠.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속도가 0이다라는 말의 뜻은 이제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다? 물체가 뭐 할 때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때 시간이 얼마야 혹은 그때 위치가 얼마야 그때 뭐 가속도가 얼마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 이해됐어? 이 표현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요. 이게 상하 운동에 관한 이야기. 그럼 이제 하나만 더. 근데 안타깝게 상하 운동은요 수능에서는 여기까지 출제율이 0%였어요. 내신에서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좌우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거든요. 얘가 더 많이 나올 건데요. 일단 좌우 운동은 이제 예시 어떤 걸 할 거냐면 좌우 말 그대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애야. 좌우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나올 거냐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뭐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축 이런 걸 줄 거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기가 수직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움직여?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또 뭐 하는 거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좌우 운동하자 이 말인 거야. 이게 수직선으로 움직일 때 그럼 수직선상에서는요 위치가 0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수직선에서 위치가 0이다? 시작점. 맞아요. 시작점. 걔를 이제 수직선인데 그 시작점을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면 다른 걸로 그쵸. 원점을 지날 때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요. 위치가 0이다라는 워딩으로 안 줄 거라고.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요? 좌우 운동에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뭐 추가 있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요? 원점을 지날 때 뭐 시간이 얼마니? 원점을 지나갈 때 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아 원점을 지나간다 무슨 말이라고요? 위치가 0이에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뭐는 줄 거라고? 위치는 문제에서 줄 거라고. 그럼 그 문제에서 주어진 그 식을 뭐 해주면 된다고요? 0 되게 하는 시간 t 더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나쁘지 않지? 그럼 하나만 더. 그럼 이제 좌우 운동 수직선 위에 움직임에서 속도가 0인 걸 찾을 거다 얘들아. 그럼 봐봐봐. 여기 지금 수직선이었어. 나 이렇게 이거 오른쪽이라 할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죠. 그럼 속도가 뭔가 계속 있겠죠. 속도 있어요. 속도 있어요. 그 다음 얘들아 이렇게 가도 속도가 있죠. 속도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그치 멈췄죠. 근데 멈추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이쪽으로 가다가 내가 멈춰야지만 이쪽으로 턴할 수 있는 거. 이해돼? 이해됐어? 그래서 속도가 0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수학 미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요.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라는 워딩으로 표현을 해요. 이해됐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된다고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다른 말로 뭐다? 아 속도가 0이구나. 그럼 속도는 뭐다? 위치를 미분한 거구나.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요 표현, 그 다음에 요 표 정리해서 요거는 좀 적어놓고 외우자. 알겠지? 요거 두 개는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문제 한 문제만 풀고 쉬었다 갈게요. 유형 39번입니다. 하고 30번 풀고 쉬었다가 쫙 풀고 45번을 풀고 이기는 풀 하나씩 풀고 그 다음에 하운데스트 풀고 하운데스트 2 풀고 직하. 아 이제 원투 필수예요. 네, 원투 필수 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다음 주 수능인가? 다음 주? 이제 보니까 고3들은 이제
중간 가더라고. 수업 없더라고 이제. 고3 종가? 이제 여러분들 고3 시작. 좋겠다 고3이야. 고3.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 이제 수원하고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세 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수원 수투 합쳐서 수능에서는 22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각 11문제 11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선택 과목이 이제 8문제, 그래서 합쳐서 30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선택 과목이 내가 확통을 할지 아니면 미적을 할지 혹은 기하는 그냥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 근데 확률 같은 게는 지금 2학년 때 했던 학교들은 이제 확통이 뭐다라는 걸 아실 거고 2학년 때 안 한 학교들이 사실 문제긴 하거든. 2학년 때 안 한 학교들은요 확통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했던 거에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랑 미적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투를 확장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수투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수투는 사실 다항함수만 미분하고 다항함수만 접근을 한다면 미적분은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미분 접근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만 그렸잖아. 이제는 지수랑 뭐 3차함수랑 섞인 그래프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과목이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로 얘랑 얘 중에 내가 어떤 거 선택할 건지 이거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탐론 사탐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치대 목표면 무조건 과탐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사탐론 하는 게 맞고요. 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근데 물론 나 화학 50점 받을 자신 있고 나 화학 진짜 잘한다 그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가 뭐 화공이나 뭐 물리학과 이런 쪽이라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면 선택하는 거 추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 이제 슬슬 준비를 좀 했으면 해서. 그리고 인문 논술 생각이 있으신 친구들은 지금부터 다니시는 게 맞고요. 수리 논술 생각이 있으신 친구들은 그냥 미적분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경제 경영 쪽 가실 친구들 중에 논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까지 수리 논술이 좀 나와요. 그리고 약식 논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수능 특강 나오면 국어하고 수학 열심히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으니까 상담소가 해주죠.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 특히 2학년, 특히 2학년. 지금 2학년이 제일 저주하단 말이죠. 2학년은 진짜 할 말이 개 많은데. 그리고 얘들아 너네가 꼭 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한번 싹 정리해서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트 때 볼 수 있을 거거든 이제. 그것 나온 데까지 좀 찍어서 보내줘. 오케이. 아마 나이스 그 공인인증 그거 들어가면은 볼 수 있을 거거든. 근데 이게 학교마다 친절한 학교는 행정실에서 이런 데서 뽑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좀 불친절한 학교는 캡처가 안 되거든.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로만 보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글씨가 좀 잘 보이게 만약에 찍어야 되면은 해주세요. 자, 우리 유형 39번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수직선에서 원점 지나가는 좌우 운동을 줬고요. 뭘 준다고 얘가? 위치 준대. 얘가 위치인 거야. 그치? 근데 뭘 궁금해한대요? 이거는 딱히 어려운 거 안 궁금하네요. t가 2일 때 뭐가 궁금한데 속도가 얼마야?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는 알아요. 위치를 뭐 한 게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바로 속도죠. 그래서 이제 이 위치를 속도로 바꾸죠. 속도라는 건 너 뭐 해줘? 미분해 3t 제곱 마이너스 12.
근데 t가 얼마일 때 속도가 궁금하다라고요? 2일 때 속도가 궁금한 거니까 이 속도 시계 때 2 넣어주세요. 그럼 4가 12 빼기 10이니까 아 그때 속도는 얼마보다 0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나쁘진 않죠.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방금 이거 정리한 거 기반으로 쫙 풀어가는 게 이제 2교시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과 잠깐 10분을 쉬었다가 40번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숙제 같은 거 내일 예쁘는데 혹시 아우 땡큐 이름이 없는 하체가 몇 점이야? 어? 몇 시점? 4. 우리 1회 초인데 1회 초야. 얘는 공원 부족하고 문현민 몇 시간? 문현민 몇 시간? 불이 빡빡.